안녕하세요. 홍님 유튜브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그림 독학을 시작하면 막막한 부분이 많았는데 홍님의 피드백 방송을 보는 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림에 대해 몇 가지 고민이 있어서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캐릭터의 눈 부분이 얼굴 전반에 비해 부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뭔가 눈동자 부분만 입체적인 것 같아요. 배경을 그리다 예쁘게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포기했습니다. 숲 같은 배경을 잘 그리는 법을 알려주세요. 그 밖에도 부족한 점을 알려주세요. 한번 봐보도록 하죠. 지금 보니까 이 숲 배경 있잖아요. 되게 배경 그래도 참고하려고 많이 노력하셨었던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기특하게 보이는 그런 측면이 있네요. 얼굴 이것 또한 어쩔 수 없이 많이 안 그려봤으니까 연습의 부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지만서도 이 단계에서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야기가 있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 자체가. 그리고 보여주고자 하는 이 씬이 명확하잖아요. 사실상 이 그림은 어느 정도 여기만 보여줘도 다 보여준 그림이 되는 거죠. 되게 좋은 그림으로서 비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약간 그림에 있어서 테크닉이라든지 시도적인 욕구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들 노동적인 부분에 있어서 시도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림의 경험이 조금 부족하신 미숙하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서 많이 드러나는 것 중 하나가 근본적으로 그림이 이쁘게끔 보일 수 있는 생각을 못하게 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얘 그림은 여기가 주제부예요. 제가 봤을 땐 주제부에 있어서도 여기입니다. 여기 나비를 보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뭔가 의미를 품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포커스가 많이 가져가졌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했을 때 이 나비와 이 캐릭터가 그래도 아이 컨택이 명확하게 되는 것처럼 보이게끔 하려면은 이 시선 처리, 캐릭터에 대한 시선 처리가 명확하게 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했을 때 얘가 측면으로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지금 이 칼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시도 진짜 많이 하신 것 같은 게 지금 이 칼들을 측면으로 그냥 그리는 거는 쉽지만 얘를 카메라와 가깝게 이렇게 투시성을 줘가지고 명확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그 시도들은 진짜 생각보다 많이 까다롭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도들 정말 칭찬드리고 싶고요. 이 캐릭터가 검 자체가 그래도 이런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좀 더 과감하게 캐릭터 자체로서도 이 투시성을 활용한 작업들이 들어갔으면은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여기 칼 끝부분은 좀 더 과장이 됐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좀 정사각형과 가까운 그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었어가지고 살짝 답답한 그런 인상을 풍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와이드하게 배경과 씬을 좀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구축을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캐릭터의 페이스도 좀 더 명확하게 앵글을 넣어서 표현을 해주셨었다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동세가 좀 더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좋은 동세들을 많이 고찰을 한 번 더 해보셨었다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순하게 비율이라든지 이런 거 구축부터 먼저 해보시고 씬에 대한 자연스러움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보시면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아무래도 퍼스펙티브 자체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가면 좋잖아요. 카메라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물체들은 커지는, 그리고 이 나비 자체가 더 커져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시선적으로 더 매력적으로 보이려면은 칼 끝 쪽에 이런 식으로 장치가 되면은 훨씬 더 사람들이 이 씬에 대해서 어떤 내용일까 상상을 할 수 있는, 이 나비가 상징적인 아무래도 주제와 밀접한 오브젝트다 보니까 카메라와 가까이 크게 장치가 되면은 훨씬 더 자연스럽게 표현이 됐었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이런 연출이라는 거는요, 결국에 뭐 이쁘게 보일 수 있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방법이겠다면서도 또 다른 측면으로 다가가자면은 사실 이 그림을 봐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저희는 그림을 그릴 때 있어서 저희만 알아보면 사실상 장땡이에요. 근데 우리는 또 혼자서만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고 내 그림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필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려면은 이 그림을 봐주시는 분들에 대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알려주고자 하는 장치들, 그러니까 약간의 친절을 그림에다가 내포를 해야 돼요. 연출은 약간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에 있어서 좀 많이 어린 친구분들한테도 그렇고 그림을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도 여유롭게 좀 즐기고자 시작하고자 하는 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중 하나가 그림이라는 것 자체가 기술적인 측면도 많이 범위적으로 있긴 해요. 기술을 발전시키고 갈고 닦아야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한데, 이게 본질적으로 그림이라는 거는 내가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사람들한테 공유하는 거거든요. 내가 아름답다라고 느꼈었던 어떤 풍경, 어떤 시야를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은지, 어떤 그림을 그려서 사람들에게 이 아름다움을 공유할 것인지에 대한 나만의 심미에 대한 고찰을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저희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나중에 가가지고 그림 노동자가 아니라 하나의 작가로서, 그림 작가로서 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이 컨텐츠가 되고 우리들이 본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마인드가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마인드셋 같은 것들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주제부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보여줌에 있어서 빛을 활용하는 게 정말 좋아요. 그리고 정말 효율적이고요. 일단은 먼저 시선 자체가 이런 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 그림을 사람들이 이쪽에 포커스가 가게끔 해주려면은 어떤 식으로 장치를 해주면 좋을까라고 상상을 해보자면, 지금 전체적으로 톤이 되게 어둡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일부러 수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흰색을 더 씌워놔가지고 살짝 뿌연하게 보이는 건데, 이게 전체적으로는 좀 많이 어두운 그림인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바로바로 한번 러프로서, 그러니까 완성본으로서가 아니라 빛을 러프로서 대입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어떨까, 이런 방법도 있겠고, 또는 이 카타나에 반짝이는 이펙트를 넣어서 자연스럽게 한번 끌고 와주는 것도 괜찮아요. 이게 그림이라는 거는 결국에 흐름에 있어서 시작과 끝이 있거든요. 흐름을 시작해주는 흐름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저는 약에서 강으로 시선이 끌린다라고 언제나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강에서 약으로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방법에 따라. 근데 다만 이 그림에서는 이 커다란 이펙트로 점점 다가오게끔 유도를 해주는 작은 이펙트들을 통해서 은은하게 어필을 해줄 수도 있을 거예요. 이 두 개를 그냥 합쳐봐도 괜찮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이런 빈 연출들,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고찰을 한번 많이 해보시면 되게 좋고요. 그림이라는 거는 결국에, 또는 어떤 일이든 간에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는 건 결국에 나만의 정답을 못 찾았다는 거랑 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그림을 표현함에 있어서 명확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그 중심 내용, 중심 답안지 같은 역할을 해줄 만한 무언가를 아직 설계를 못 하신 거거든요. 근본적으로는 결국에 그림 그리시면서 내가 이 그림으로서 표현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아름다움은 어떤 모습일까라고 하는 나만의 답안지들을 좀 찾으시려고 노력을 하시면은, 내가 어떤 걸 공부해야 되고 내가 어떤 걸 표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찾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림은 엔지니어링적으로 다가가시는 그것도 필요한데, 나는 뭘 그리려고 그림을 그리는 것인지에 대한 그 뚜렷함을 계속 찾아 나가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롤모델 구축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완전 이 내용들의 축약판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분위기적으로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은 이 분위기를 또 살려주기 위해서 잎사귀 같은 것들이 날려줘도 될 것 같겠죠. 그런 식으로. 그리고 풀색이라고 다 녹색들 계열로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약간 좀 다 죽어가는, 말라가는 그런 풀들도 있을 거고, 그런 거 보면은 이 녹색조 사이에 약간의 난색조들의 풀들도 막 듬성듬성 있어요. 인공물들보다는 자연물 같은 거 그리실 때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내가 풀을 그릴 때 풀 하면 생각나는 게 녹색인데, 사실 풀은 녹색 말고도 여러 가지 색상들이 있어 라는 거를 한번 떠올려 보시고 자료들을 찾아보시고 그 색상, 여러 가지 색상들을 그림에다가 넣어 보려고 하는 시도들을 해보시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카메라와 가까운 부분들에는 잎사귀들 좀 큰 것들을 배치를 해가지고 원근의 느낌을 좀 더 명확하게 나타내 주시면은 그 그림의 분위기가 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풀숲 같은 거 보면요, 다 풀이, 녹색 풀이 나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풀들 많은 배경들 있죠. 모든 부분들이 풀, 그러니까 들판 같은 거 표현할 때 있잖아요. 다 원색으로 같은 색상들로 다 표현을 해버리면 너무 심심하잖아요. 그럴 때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림자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은 좀 더 덜 심심하고 좀 더 원근적인 그런 개념도 그림에다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림이 좀 더 구성져지죠. 그리고 이 나무들 표현할 때 앞에 있는 나무와 뒤에 있는 나무들을 그래도 생각하시면서 거리적으로 배치를 야물딱지게 해주시면서 표현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앞에 있는 거는 좀 더 어둡게, 뒤로 갈수록 밝아지게 그런 식으로 나무를 표현해주시면은 원근도 느껴지면서 숲적인 느낌도 표현하실 수가 있겠죠. 자연물 같은 경우에는 이 규칙적인 생김새보다는 불규칙성에서 자연스러움을 부여해줄 수가 있어요. 빛에서 스며들어오는 그림자들이 있으면은 스며들어오는 빛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좀 표현해주시면은 훨씬 더 좋겠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씬을 표현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다가가 보시면은 훨씬 더 아무래도 좋은 거죠. 지금도 제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이유가 제 내면에서는 주제나 이런 것들을 그래도 명확하게 상정해 놓고서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림에 있어서 그리고 또 연출함에 있어서 상상하기가 좀 더 편해지는 거예요. 눈동자도 여기서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눈동자만 입체적인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얼굴을 반측면으로 만들었잖아요. 얼굴을 반측면으로 만들어 주는 것만으로도 얼굴형 자체가 입체적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더라도 이제 눈만 입체적으로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 눈만 입체적이어 보였는가? 얼굴은 평면적으로 표현해서 그랬었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 왜냐면은 그냥 측면이었잖아요. 입체적으로 보기 힘든 그런 구도였었던 거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얼굴형을 살짝 입체적으로 바꿔주는 것만으로 좀 더 눈만 입체적이다라는 인상이랑은 조금 다르죠. 그런 식으로 다가가 보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